안녕하세요. 우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바를 잡아주는 구루가 있다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자고요. AWS에 컨테이너 소모임이 있는데 거기 운영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떤 레거시 아키텍처나 코드를 개선하는 일을 최근에 주로 했고요. 그리고 자바나 스프링, 코틀린 이런 기술에 익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개발자가 되고 나서 계속 하는 고민인데 효과적인 코드 리뷰 프로세스가 뭔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제가 작성한 코드를 남한테 보여주는 식의 코드 리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주고 싶은 거, 발표의 목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코드 리뷰란 우선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코드 리뷰가 어떤지 제가 생각한 사례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코드구루 리뷰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코드그룹 프로파일러가 어떤 역할,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AI 기반의 코딩 도구들이 요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개발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목적은 사실 코드구루 리뷰어 그리고 코드구루 프로파일러 그 두 제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은 AI 기반의 어떤 코딩 도구들이 우리 개발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 코드구루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30분 동안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코드구루가 아니고 코드 리뷰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코드 리뷰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의 어떤 활동 중에 하나로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읽으면서 어떤 확인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구현을 마치고 하거나 혹은 구현 도중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의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보통 리뷰어라고 하죠. 리뷰어가 꼭 필요하죠. 코드 리뷰 활동에는. 최근에는 Git이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Git 기반의 코드 리뷰를 하는데요. 이건 GitFlow라는 방식의 어떤 코드 리뷰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사실 Gitflow나 GitHubFlow나 GitLabFlow나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플리캐스트 방식의 리뷰는 동일하죠. 어떤 기능 단위로 Git의 브랜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을 코딩하고 그 다음에 커밋하고 그 수정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브랜치를 가지고 풀 리퀘스트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풀 리퀘스트를 가지고 코드 리뷰를 하죠.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코드 리뷰가 다 됐다. 다 확인이 됐고 이건 배포가 돼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병합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Git 기반의 일반적인 코드 리뷰의 흐름이죠. 근데 사실 Git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코드 리뷰가 비교적 쉬워졌지만 그래도 코드 리뷰는 현실상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여기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코드 리뷰를 해주려면 생각보다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분명히 주니어 1년차 두 분이서 코드 리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니어 개발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가 점점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어떤 동시성 이슈라든지 이런 어떤 CS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잘 알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도메인을 잘 알아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점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람이 리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된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 단위가 굉장히 커서, 바쁜 회사들이 특히 그런데 기능 단위가 굉장히 커서 그 변경되는 코드량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리뷰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 세계에서 코드 리뷰는 사실 잘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실 세계 코드 리뷰를 나름 케이스를 한번 적어봤어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전에 시니어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팀에 시니어를 할 만한 사람이 팀장님밖에 없을 때 코드 리뷰를 하면 사실 팀장님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냥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 그래서 사실 코드 리뷰를 할 게 없이 그냥 막 마스터에 머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 프로세스 되게 잘 돼 있어요. 막 코드 커밋의 크기 이런 것도 다 정해놨고 막 잘 돼 있어. 근데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자동화나 이런 걸로 좀 체크하고 싶어요. 그런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4번은 좀 억지로 한번 넣어놨는데, 어떤 제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 자바 개발자가 아니지만 뭐 자바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품질은 좀 보장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이런 현실에서 좀 대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우선 고민을 하죠. 네. 어떻게 하면 코드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능이나 보안이나 이런 크리티컬한 부분들도 좀 자동화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코드구루라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게 아마존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구루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동화된 코드 리뷰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프로파일링을 위한 머신러닝 서비스다. 네. 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존이 그동안 작성한 코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학습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쓰는 만큼 우리의 피드백을 받아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함 찾기 어려운 코드에서 자동으로 문제를 딱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문제를 찾았으면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프로파일링 측면에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계속 그 오버헤드 없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그 적절한 최적화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다. 네. 그런 시각화를 제공할 것이다. 이게 어떤 코드구루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코드구루가 두 가지의 어떤 우선 제품이 있는데요. 코드구루 리뷰어는 저 첫 번째 코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드 리뷰를 해주고요. 코딩을 하고 나서 이제 운영 배포 전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도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운영 중에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코드구루 리뷰어와 코드구루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만들고 했다. 이제 코드구루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리뷰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한번 해보면, 자동화된 코드 리뷰 댓글을 제공하는 사실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GitHub이랑 AWS 코드 커밋만 현재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풀리케 방식의 코드 리뷰에서 거기다가 댓글을 얘가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한 걸 바탕으로 사람이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이 찾기 쉬울 수도 있는 어쨌든 어떤 결함들을 찾아줘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이 하는 코드 리뷰를 보완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얘가 잡아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사실 똑같은데, 브랜치를 따고 이제 작업을 하고 풀리케를 날리면, 예전에는 리뷰어가 리뷰를 해줬다면 이제
저 코드그루 리뷰어도 리뷰를 해주고 리뷰어도 리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뭔가 디스커스 되는 이슈들이 있으면 해결하고 나서 승인되고 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그루가 학습한 것들, 그래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우선 AWS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AWS에는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그 서비스들을 프로그래매틱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SDK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줍니다. 잘못하면 얘가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살짝 이야기했던 어떤 동시성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누수.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파일이나 뭐 데이터 커넥션이나 연 다음에 클로즈를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클로즈 까먹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 정보다 싶은 것들을 얘가 또 찾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마이닝 계속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찾지 못하는 결함들도 얘가 찾을 수 있다라고 AWS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드그루 리뷰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시면 되게 복잡한데 아까 우리가 코드그루 말고 코드 리뷰하는 프로세스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AWS 콘솔에 들어가서 그 해당 레퍼지토리를 어소시에이션만 해주면 사실 끝입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플리캡 하면 지가 레코멘데이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동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 얘가 또 스스로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작하는 방식, 어떻게 동작하는가. 우리가 플리캐스트 작성해요. 그러면 소스 코드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 그 인풋을 얘가 이제 기능적으로 패턴으로 추출해서 그 모델을 사실 ML 알고리즘으로 된 모델도 있지만 어떤 룰 기반의 모델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합친 모델에 딱 인풋으로 넣어주면 플리캐스트 댓글로 그냥 댓글을 달아줍니다.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데모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잠깐 나가서 우선 코드그루 지금 현재 제가 데모를 위해서 몇 가지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현재 오레곤 리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리전 되는 데가 몇 개 없어서 여기서 Associate Repository를 하고 여기다가 커넥트 GitHub을 하든 AWS 코드 커밋을 하든 이렇게 해서 어소시에이션만 해주면 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이렇게 로그인을 제가 미리 해놨고요. 그래서 뭔가 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 골라서 어소시에이트 하면 사실 설정은 끝입니다. 그래서 설정하고 나서 이제 코드를 해서 PR을 날렸다고 그냥 칠게요. 그러면은 PR을 날렸어요. 그러면은 대략 한 10분 정도 있다가 얘가 리뷰를 탁 하고 달아줘요. 우선 제가 그냥 간단한 API를 만들었어요. 그 다이나모DB를 이용해서 그냥 특정 사람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API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얘가 이제 리뷰를 해줬습니다. 너 AWS 크레덴셜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 이런 리소스 관련된 거. 그리고 얘는 널 포인트 익셉션 날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요. 코드 커밋도 동일합니다. 코드 커밋도 동일하고 뭐 UI가 다를 뿐이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건 동일해요. 사실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여기서 그 AWS 측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게 제 계정인데 제 계정으로 또 리뷰를 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코드 커밋을 위한, 코드 그룹 리뷰어를 위한 계정을 또 따로 만들어라. 뭐 이런 제안을 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자동화해서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 자, 근데 제가 해보고 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리뷰가 시작된다. 이제 얘가 이제 그 분석하는 잡을 실행했다 혹은 종료했다라는 사실 언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댓글이 없으면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리뷰어는 이미 아마존은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리뷰어에 대한 우리 아마존 개발자들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오래 숨어있는 레이스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동시성 이슈를 해결했나 봐요. 그리고 다이나모DB를 썼는데 자기가 실수로 페이징하게 응답을 했는데 얘가 잘 찾아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를 안 닫았는데 얘가 닫으라고 해서 닫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파일러를 이야기할 때인데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싶다. 우리 자바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고 싶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제 경험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APM 많이 쓰시죠. 그래서 APM 기반으로 보통 성능 최적화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스카우터의 유명한 엑스로그나 뭐 많죠 이런 거. 이런 응답 속도 분포 차트, 응답 속도가 이렇게 분포해 있는 차트, 이런 차트에서 느린 요청을 식별해요. 딱 봐도 이제 이 패턴들이 있잖아요. 원래 잘 깔려야 되는데 갑자기 막 튄다거나 뭐 이런 걸 보고 이 튀는 게 뭔지 딱 찾아서 걔를 찾아낸 다음에 걔를 딱 추적해서 걔의 어떤 이슈를 찾고 뭐 슬로우 쿼리라든지 뭐 CPU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찾고 해결한 다음에 다시 배포를 하죠. 수정하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APM들은 에이전트가 계속 해당 데이터들을 보내주고 그 에이전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사실 이렇게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APM 그 에이전트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쭉 다 모아서 그걸 뭔가 자동화되는 아니지만 어쨌든 머신러닝 같은 걸로 학습시키고 분석하여서 그런 어떤 튜닝할 만한 것들을 얘가 제안해 준다면 어떨까? 그게 코드 그룹 프로파일러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코드 프로파일러가 아니고 코드 그룹 프로파일러입니다. AWS에서 말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련된 이슈의 전문가고 지속적으로 어떤 성능 관련된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계속 분석하고 성능상의 문제를 바로 찾아내고 어떤 중요한 실행 가능한 지침, 정말 중요하죠. 실행 가능한 지침을 딱 제안하고 그 다음에 코드 수정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서비스가 코드 그룹 프로파일러라고 아마존 AWS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그룹 프로파일러는 해결 가능성이 높은 성능 최적화 해결책을 찾도록 학습해서 지금은 긴 응답 시간이나 뭐 처리량, CPU 사용률 이런 거를 얘가 찾아줘요. 그리고 계속 이 솔루션, 이 코드 그룹 솔루션이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를 어떻게 고칠지 어떤 실행 가능한 지침을 또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또 수년간 축적된 그 코드들을 바탕으로 얘가 학습하고 그렇게 성장한 어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APM들 에이전트처럼 에이전트들이 다 심겨지고 어떤 낮은 오버헤드와 어떤 운영 환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을 분석하고 현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에이전트들 단일 스레드로 이렇게 넣고 하나의 스레드로 넣고 에이전트들이 코드 그룹 프로파일러 그 백엔드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럼 얘가 그걸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을 해요. 이렇게 고쳐라. 자, 이제 한번 데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발표 장표는 아마 공유가 될 텐데 여기에 그 예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링크를 제가 담아놨어요. 자, 코드 그룹으로 가봅시다. 프로파일링 그룹을 우선 만들어요. 프로파일링 그룹을 만들면 만드는 것도 그냥 이름만 붙이면 돼요, 사실. 이렇게 이름만 붙여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코드 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제가 그런 프로파일링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드에 그런 간단한 우선 메이븐 디펜던시 그래들 디펜던시를 넣어주고 그 메인 함수에 이 수집하는 에이전트 스레드를 실행하는 그런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계속 이제 보내요. 그래서 보내서 나온 현재 기준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그레고리안 캘린더의 컴퓨터 필드라고 하는 이 기능, 이 메서드가 지금 보면은 1년에 $74나 쓴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 산정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쓴다. 이 CPU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이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 CPU고요. 응답 시간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스레드별로 응답 시간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APM을 계속 써왔지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프로파일링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실습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위해서 실습을 좀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직 제안서를 주진 않았습니다. 네, 잘 만들었는지. 네.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에 대한 아마존 개발자들의 피드백이 또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 프로파일러가 제안한 해결책으로 CPU 시간의 거의 55%를 뭔가 사용하는 스레드 경합이 제거됐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7.5배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었고 단일 호스트가 그리고 인스턴스 수를 75%나 줄였대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도 사실 비슷하고요. 이런 건 단적으로 본다면 아마존 개발자들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제가 코드 그룹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볼게요. PR 기반의 코드 그룹, 코드 리뷰 도구, 코드 리뷰어,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성능 관련 시각화 및 해결책을 제안하는 프로파일러 두 가지가 있고, 현재는 자바 언어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리뷰고, 현재 사용 가능한 리전은 그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 사실 제가 실습을 해보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그렇고, 이거 아직까지 좀 제가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얘가 잘 찾아주는 게 진짜 AWS SDK 쓰는 건 정말 잘 찾는데 동시성 관련된 거는 사실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틀리게 했는데도 못 찾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인텔리제이가 더 잘 찾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AI 기반의 코딩 도구가 얼마나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MS에서도 인텔리코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인텔리코드는 이제 AI 기반의
그 코드 어시스턴스 도구고요. 어쨌든 이런 AI 기반의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소나 큐브나 뭐 린팅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점점 AI 기반의 어떤 코딩을 좀 도와주는 도구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자, 이런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드 구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도구들이 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하게도 유의미하게 활용한다면 당연히 유의미한 생산성 증대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사용성이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좀 이 도구들을 좀 받아들여야겠다. 코드 어시스턴스를 활용해서 코드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다음 코드 리뷰 도구를 통해서 당연히 어떤 실수라든지 보안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건 뭐 도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너가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가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코드 관련해서는 얘가 아직 코딩을 하진 않으니까 직접 코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직 밥 벌어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진. 그리고 이 도구들을 그래도 최대한 잘 이용해서 공부해서 한번 써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뭐 질문 같은 건 안 하죠.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우선 자바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네. 그럼 결국에 JVM에서 그 스레드를 보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프로파일러가. 네.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바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동작 중인 그 스레드에서 보내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코드 리뷰어만 사용할 경우에 네. 소나큐브랑 코드 구루랑 별도로 따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객체지향 설계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코드 리뷰도 나중에 해줄 것 같은지. 네. 그래서 마지막부터 질문하면 객체지향 설계 그런 건 사실 얘가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포함시키느냐잖아요. 근데 프로파일링은 뭐 배포 전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배포 전에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서 뭐 파이프라인에 충분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사용하지 않고요. 소나큐브도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네, 두 개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충분히 아마 소나큐브도 이제 전략을 이제 AI 기반의 학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해서 어쨌든 충분히 둘 다 장점을 확인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는데요. 이 비용 보니까 네. 100라인별로 뭐 달러가 뭐 0.75달러 이렇게 코드 리뷰어 같은 경우 그렇고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도 인스턴스나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돼 있던데 네. 실제로 현업에서 쓸 때 그러면은 쓰고 계신지랑 그리고 그 비용 추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이게 현업에서 쓸 정도의 완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네. 그래서 아직은 저도 뭐 쓸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충분히 조금 더 발전하면 충분히 쓸만한데 가격 같은 거는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샘플링해서 프로파일링 해도 되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코드 리뷰어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정말 쓰고 싶은 도구긴 합니다. 네, 근데 가격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30분이 끝나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